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뉴스를 엄선해서 외국어 자막으로 소개하는 뉴스 다시 보기입니다. 술이나 담배 외에도 만 19세 미만에겐 법적으로 금지돼 있던 것, 바로 선거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투표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주의는 지금이 아니면 못 지켜내는 일이고 역사에 미행승차하지 않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행동에 나섰던 청소년들. 탄핵 촛불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만 18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도내에서는 2만 1천여 명이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여기엔 일부 고3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모의 대선 등 참정권 운동을 벌여온 청소년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청소년들이 또 자연스럽게 또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그래서 활동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들도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저와 맞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을 수 있게. 하지만 사상 첫 참정권을 갖게 된 교실의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 선관위는 유권자 교육 확대와 함께 교실 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국민 주권 실현에 한층 다가갔다고 환영하며 교실의 정치화 우려에 대해선 전 세계 정치교육의 표준 원칙으로 통하는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학생에게 그대로 알려주되 교사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사가 중립적인 태도로 다양한 사회 문제, 정치 문제를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또 토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내 선거구별로 적게는 200여 표에서 많게는 4천여 표가 18세 유권자의 손에서 결정되는 만큼 새내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도내 정치권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올해 전북에서는 일자리 사업이 중점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5,400여억 원을 투자해 전년보다 6만여 개 많은 11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명신이 700여 명을 채용하기로 하는 등 도내 투자 기업들도 1,4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이 올 상반기 51명을 새롭게 채용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등 11개 산하 공공기관에서 모두 51명을 채용하는 통합 공고를 도 홈페이지와 취업 관련 사이트 등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유형별로는 공개 경쟁 31명, 경력 경쟁 6명이며 장애인 제한 경쟁으로 14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 특히 농촌 지역은 그 속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데요. 의지를 갖고 귀농을 선택한 청년들마저 또다시 농촌을 떠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예정이어서 보육 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장수군 산서면에 살고 있는 귀농 3년차 김은호 씨 가족. 귀농 후 얻은 딸 산들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 했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일한 마을 어린이집이 다음 달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고 걱정도 됐고 선생님들이랑은 어떻게 되지? 그리고 또 우리 아이는 그러면 여기 계속 보낼 계획이었는데 어떡해? 폐원 이유는 정원 미달. 원화수가 모자라 교사의 임금 보조가 끊기게 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은 원화수가 11명이 넘어야 원장 인건비 80%가 지원되고 보육교사도 연령별 인원수를 충족해야만 인건비 보조가 가능합니다. 지난해는 원생 11명으로 유지가 가능했지만 아이들 졸업과 이사로 올해는 7명에 불과합니다. 영아반 아이들은 어디서 받아줄 아이들이 없어요. 이제 제 급여나 교사 급여는 지원이 안 되지만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 그 후년에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경우 아이들은 장수읍 소재 어린이집으로 다녀야 하지만 학부모들은 오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실제 통학길을 따라 차를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는 내내 구불구불 산길이 이어지고 속이 메스꺼울 지경입니다.
20분 정도 거리긴 하지만 길이 험해서 영유아들이 매일 다니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해 보입니다. 이곳이 아니면 인근 임실 오수면이나 남원까지 가야 하지만 다른 어린이집 역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이를 키우려면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그런 청년에게는 어떤 우리가 대안과 답안지를 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수군도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중앙부처에도 건의도 하고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장 보육난민이 될 위기에 처한 귀농인들. 어렵게 결정한 농촌 생활을 접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 시내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정기 승차권이 판매됩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회사 5곳과 함께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하루 이용권은 5,000원, 이틀치는 9,000원, 30일권은 4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승차권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앱으로 발급되며 주민센터나 관광 안내소에서 카드 형태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도내 각 시군의 행사와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지역 소식 시간입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남원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가 지리산 허브밸리 눈꽃축제장과 바래봉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겨울 눈꽃 그리고 동심으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축제에서는 눈썰매 타기와 이글루 체험 등 한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마이산이 야간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진안군은 35억 원을 투입해 마이산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북부 상가거리에는 조명으로 연출된 컨텐츠가 소개되고 산약초 타운에는 은하수와 갈대, 동물 조명으로 채운 별빛 세상을 연출했습니다. 마이산 중심의 경관 조명을 시작으로 관광 사업을 발굴 개발하여 진안군 관광 명소에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가 도내 최초로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50인승 규모의 전기 저상버스는 277번과 277-1번 버스가 정읍시 내 순환 구간에 투입돼 하루 7차례에서 8차례 운행되는데 진동과 소음이 적어 노약층과 장애인, 임산부가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앞으로도 정읍시에서는 교통약자들의 편의 증진과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전기 저상버스를 확대 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홀로그램 체험존이 군산시에 조성됐습니다. 근대문화유산 거리에 들어선 체험존은 옛 조선식량영단 군산 출장소 건물을 개보수해 군산의 모습과 수탈의 아픔을 그래픽으로 재현한 역사복원 전시실, VR 체험실, 홀로그램 상영관을 갖췄습니다. 장수 봉화산 산철쭉 군락지가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수분리 뜸봉샘과 장계 명덕리 대포바위에 이어 세 번째 지정으로 백두대간을 따라 군락을 이룬 봉화산 산철쭉은 해발 500에서 900m까지 한 달간 순차적으로 개화해 장관을 이룹니다. 봉화산 산철쭉 군락지의 산림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더 많은 산림이 생태, 경관, 정서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장수군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에게 자격 요건 확인 후 최초 1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단위로 총 3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데 6개월 안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최대 5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이전까지는 3개월까지였는데요. 입국 후 적응 기간이나 출국 준비 등 계절 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 외에 적응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죠. 체류 기간이 2개월 더 증가해서 농장주와 계절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